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업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 출정을 진보당 광주시당은 어디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7명 모든 후보가 첫 시작을 이제 평소처럼 새벽 4시부터 했는데요. 네. 각 선본 계획에 따라서 다 다르게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새벽에 장경동 버스 차고지에서 기사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광주시당 전체로는 이제 우리 당 전략 지역구인 북구 의뢰, 우리 윤민호 후보 지역구인 양산동 사거리에서 대규모 거리 유세와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가지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 선거 앞두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군소정당으로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녹색정의당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정치에서도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거대 양당에게는 언론부터 시작해서 국가 제도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낮은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는 보는데 네. 그래도 국가의 제도상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은 많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TV 토론을 못 나갔어요. TV 토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한 달간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넘기면 TV 토론을 나갈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네. 2월 27일 이전에 여러 언론사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거의 5%를 전부 다 넘었었는데 민주당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그립도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 토론을 못 나갔어요. 사실은 이제 군소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힘없는 정당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계적 평등보다는 뭔가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후보들을 TV 토론에 출연시켜서 정말로 국민들께 후보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총선이 가는 의미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 총선의 의미는 그 시기에 민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규정된다고 보는데 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호남으로 보면 진보당이 최초로 자력으로 민주당을 넘어서서 당선됨으로써 호남의 정치 지형이 경쟁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한석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당선되기도 좀 어려운 것에서 당선되기 때문에 기적이란 말도 쓰지만 또 이게 되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예. 예상되는 예상하는 의석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최대 5석? 최소 5석. 네. 최대 8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네. 우리 진보당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20% 후반대를 득표하게 되면 3명은 좀 무난히 당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구는 지금 부산 연제구의 진보당 노정현 후보, 네.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인 김희정 의원을 제치고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울산 북구에서도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꽤 많은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최소 5석은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추가로 전주울, 광주 북구울, 전남 순천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선이 되면 최대 8석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하는 그 세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1번은 지금 경남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이시고요. 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시고 2번은 이제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전종덕 전 총장님이신데 네.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간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청년을 대표해서 전 이화여대
그 학생회장이셨던 손솔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진보당 겨냥해서 얘기한 걸로 뭐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을 종북 세력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현대사회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두고 나온 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이제 얼마나 높은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국민의힘이 종북에 내주지 말자 이런 현수막을 개첨하라고 지시했다가 현장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항의가 거세자 몇 시간 만에 처리한 걸 보더라도 이건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당명만 바뀌었지 사실은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나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5.28 학살을 저지른 그 정당의 맥을 잇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정북이라면 저희는 기꺼이 정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범야권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비례연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주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정당을 위해서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을 저희의 실력 또는 힘으로 이걸 얻어낸 것이라고 봐야죠. 강제를 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 전국에 약 90여 명 정도의 지역 후보를 냈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물론 수도권에서 우리가 당선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박빙 대결에서 우리 진보당이 캡틴보드를 잡고 있는 것이 꽤 많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힘으로 강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위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북구갑에 지금 나오고 계시니까 북구가 포함입니다. 일단은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광주형 공공은행을 좀 설립해야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뭔가 은행이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렸을 때 너무나 고금리고 현재 민간 은행들은 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성을 가진 은행을 광주시의 출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좀 제공해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북구 갑의 적거를 좀 말씀드리면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는 것도 어렵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자치단체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추가적인 복지 정책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저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되면 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제 광주역 문제인데요. 광주역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골국물이죠.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뭐 유력한 후보들은 KTX 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KTX를 재진입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버스 지난 뒤 손 흔드는 격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광주역의 북구청 또는 북부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 제2청사를 유치해서 광주역 부지를 광주의 행정복합타운 이걸로 좀 만들고 광주역과 송정역 간에는 푸른 길로 만들어서 이 광주역을 행정과 생태가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 이렇게 좀 만들어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해 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